김모준 뉴스공장에 회계사가 이제 출연했어요. 전화 연결해가지고 그렇죠. 정의원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거가 없다. 일단은 그 회계 자료를 봤을 때 전화 연결이 아니고 직접 출연했습니다. 네. 회계 자료를 봤을 때 그 회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횡령이나 유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제 이 최 회계사인데 이 회계사의 설명에 따르면 네.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.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.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.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.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법조여정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. 네, 박지훈입니다.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왜 우편으로 투표하면은 부정선거 나올 수 있다고 했다가 트위터 측으로부터 경고 딱지 받았잖아요. 그렇죠. 그랬더니 오늘 트위터를 폐쇄시키겠다고. 그걸 또 트위터에 올렸어요. 같은 트시끼리 열려요.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를 폐쇄하겠다. 하여튼 뭐 뒤끝 있어. 앞것도 있죠. 앞것도 있어요. 대통령은 트위터 너무 사랑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정치를 국정을 트위터로 하는 것 아니냐 할 정도인데 그래서 트위터 대통령인가 트러블 대통령인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래요. 그래서 아마 좀 자존심 좀 상해 보입니다. 그렇게 많이 썼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. 화가 좀 난 것 같아요. 저 알죠? 그 전화번호 08이에요? 080. 자,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. 지금 또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까지 와 있습니까? 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5월 7일 날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문제 제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1차 기자회견. 예,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증폭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도 엇갈리고 있습니다. 이 윤미향 당선인이 또 정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다.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이 상당하다. 이렇게 이제 엇갈리는 여론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확산되고 있는 논란 또 진상 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부금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제 회계 논란이 있었고 네. 또 안성에 자리 잡고 있는 쉼터 논란도 있고 또 윤 당선인 개인이 사실 이게 핵심으로 보이는데 이 기부금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또 횡령하거나 배임한 의혹이 사실일지 여부 이건 이제 검찰도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고요. 또 얼마 전이죠. 5월 25일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이 있고 난 이후에 상당히 여론이 좀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민주당에서는 사실 규명이 우선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윤 당선인은 다른 해명 없이 이제 잠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진상 규명 해명을 윤 당선인 또는 정의기억연대가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네, 공은 이제 윤미향 당선자한테 쪽으로 온 거고 일단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네. 윤미향 당선자의 또 공개적인 또 발언도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. 28, 29 오늘 내일 중으로 뭔가 정춘수 의원은 뭔가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 당선인이 얘기를 했는데 개인 계좌로 이제 받았던 후원금들 그 부분은 좀 조의금도 뭐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그러죠. 그게 이제 본인이 해명하려면 금방 해명할 수가 있습니다. 계좌를 뭐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. 그 부분 정도는 뭐 좀 해명을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이제 21대 국회 시작하는 거니까. 네, 그 직전에 하겠다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단 없어요. 말이에요. 네. 한번 기다려 보는 걸로 하고. 그 배 소장이 지금 민주당 이야기 좀 했는데 박 변호사님. 네. 이해찬 대표는 윤 당선인을 좀 방어하는 입장으로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표현해서 워크숍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뭐 그 당시에 윤 당선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. 좀 공식적 행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얘기를 하면서 신상 털기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뭐 처벌이나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뭐 이른바 지금 신상 털기식으로 누구 하나 털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윤 당선인을 방어하는 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우상호 의원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. 한마디 했더라고요. 네, 이용수 할머니와의 관계에 조명을 하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입니다. 우상호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가 2012년에 이 국회의원 도전을 하는 사실이 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 만큼 그 당시에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에 못 나가게 했던 뭐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또 윤 당선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텐데 그때의 서운함이 지금 결정적으로 작동된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윤 당선인의 뭐 유용, 배임 이건 아닐 것이다. 네. 30여 년간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나 또 정의기억연대에서의 활동들이 얼마나
많은 또 희생을 또 필요로 했느냐. 네. 그 활동을 한 윤 당선인의 또 희생 또 공헌 기여는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. 예. 또 다른 할머니들은 반응이 없지 않느냐. 다른 할머니들이 그렇다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누구 편을 들든지 입장을 표명을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좀 석연치 않다. 그리고 일부 일각에서는 조속하게 이 윤미향 당선인에게 해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것이 검찰 수사 이루어지고 나면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또 그냥 무작정 뭐 기자를 만나거나 또는 이 해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래서 오히려 자기 개인적으로는 우상호 의원은 뭐 빠르게 신속하게 이 검찰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는 없다. 이렇게 또 윤 당선인을 또 이해하는 그렇습니다.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고 네.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을 내겠다 이런 거 같고 그다음에 또 이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계신 한 할머니 한 분이 네. 또 그저께 또 돌아가셨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생존에 계신 이 피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신 분 중에서 할머니 분 중에서 남아 생존에 계신 분이 한 16분, 17분 예. 정도밖에 예, 안 계시다고 맞습니다. 그러잖아요. 예.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의연의 그동안의 그 기록들을 조사한 걸로 보면 아직 공개되지 않고 그냥 참고 숨기고 계신 분들이 2만 명에서 한 10만 명 가까이는 될 것이다. 그렇죠.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여기 이제 정의기억연대에 또 지금 뭐 열 몇 분의 할머니들께서 또 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, 나눔의 집, 그렇지. 광주 나눔의 집.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시겠죠. 네.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진상 사실 규명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인 것도 이게 사실은 양정숙 당선인 논란하고 또 다른 것이 있거든요. 이게 또 한일 관계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시민당 공천에 대해서 상당히 또 무게 또 부담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지율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. 그런 만큼 더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. 그리고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 회계사가 네. 이제 출연했어요. 전화 연결해가지고 그렇죠.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거가 없다. 의혹에 일단은 대한. 그 회계 자료를 봤을 때 전화 연결이 아니고 직접 출연했습니다. 네. 회계 자료를 봤을 때 그 회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횡령이나 유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제 이 최 회계사인데 이 회계사의 설명에 따르면 네. 원래 이제 항목이 인건비하고 지출 항목이 임대료, 기타 항목이 있는데 기타 항목으로 다 기재가 됐다라는 거예요. 차변, 대변 이런 것들이. 그래서 일단은 그 회계 자료만을 봤을 때 횡령이다,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네. 설명을 하고 있고 뭐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뭐 틀리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요. 지금 회계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 참 네. 어려워. 답답합니다. 저희도 저희 변호사들이 제일 모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. 갑자기 또 잘못했던 걸 좀 회개하고 싶네요. 여보세요. 자,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, 통합당, 양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죠. 어떤 의미를 봐야 됩니까? 이 시각 정도면은 끝이 났겠죠. 네. 12시에 이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제 오는 30일 날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죠. 개원을 앞두고 뭐 포용, 협치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춘제에서 우리 한옥으로 지어져 있는 한옥의 형태로 지어져 있죠. 상춘제에서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여민관에서 직무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동을 했고요. 훈훈한 인사로 이 장면까지만 이제 공개가 됐는데 훈훈한 인사를 나누면서 한번 오늘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자 예.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경제 관련 왜냐하면 지금 이제 3차 추경 그리고 경제 그렇죠. 팬데믹으로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? 3차 추경 얘기부터 먼저 시작했겠죠. 네. 뭐. 이 이야기에 대한 협조 네.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부탁 또 제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네. 상춘제 네. 여민관 상춘제 가보셨어요? 들어가 봤어요? 저는 못 들어가 봤죠. 청와대 안으로까지 박지원 못 변호사는? 들어가 봤죠. 금밤 한번 가봤었는데 근처는 가봤어요? 저희 뭐 아직 뭐 귀빈이 알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뭐 사람 못 가봅니다. 기자 생활할 때 그 춘추관 예. 네. 거기만 좀 청와대 출입 기자가 없어서 대신 하루 가본 적이 춘추관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. 춘추관은 그냥 그 기자분들이 계신 거죠. 기자실, 기자실, 기자실. 거기 안 가봤어요? 춘추관도? 아니 근데 저는 그 회의하는 경우에는 연풍문이라고 오. 그
입구 쪽에 있거든요. 거기 알겠어요. 정도에. 자, 네. 예. 뭐 춘추관 갔다 온 게 부러워요?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자,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?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네. 코로나19 관련된 추경 관련된 예산 확보입니다. 40조. 3차죠. 예, 3차 예산 추경인데 이거 관련해서 좀 초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으로 좀 보이고 그러니까 규모가 한 40조 되는 거 아닙니까? 꽤 3차를? 큰 돈이거든요. 네. 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 얘기가 됐고 아마 뭐 추측하건대 원 구성이나 이런 얘기도 좀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상임위원장 자리. 예, 상임위원장 자리. 근데 대통령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할까요?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. 뭐 제가 조호영 원내대표라면 얘기를 한번 예. 꺼낼 만도 하거든요. 산책도 뭐 했다고 문재인 하니까요. 대통령이 이제 잠깐 화장실 갔을 예. 때 아, 화장실 갔어요. 두 사람 사이에 또 할 이야기 필요하니까. 네. 그래요. 예. 네. 자, 곧 20일 이제 30날부터 토요일 날부터 20대 시작하는 건데 네.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상임위 문제 아주 진통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매번 뭐 똑같은 거지만 국회 이제 어느 대나 예. 이게 상임위 일종의 전쟁인데 일단 이제 국회가 지난 뭐 20대 국회도 그랬고 그 이전에 뭐 19대 18대 다 그랬는데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은 보통 미리 정해지거든요. 네. 개원하기 전에 국회 이제 의장단은 부의장하고 이번에 다 결정이 됐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상임위원장은 상당히 또 난항을 겪습니다. 누가 할지 같은 당 내에서부터 경쟁이 되고요. 또 이제 특히 중요한 자리가 18개 상임위입니다. 상임위가 예. 18개. 18개. 이거 중요합니다. 밑줄 꼭 좀 치시고요. 18개 쳐요. 예. 상임위에 대한 예. 밑줄 쳐요. 밑줄 18개. 아, 18개 밑줄 쳐야 별도 된다. 18개입니다. 별 18개. 근데 이제 우리가 정부에도 다 부처에 장관이 있듯이 상임위원장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할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렇게 또 예우를 받거든요. 그렇죠. 보통은 뭐 한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또 권한도 있고 또 뭐 사회적인 예우도 있습니다. 국회의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예결위원장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중요한 자리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관행상 야당에게 주어졌는데 싸움이 붙었습니다. 이번에 기싸움인데 윤호중 사무총장이죠. 국회의원이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인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다 가져야 되겠다. 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더니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의 조호영 원내대표 아니 국회를 뒤엎자는 거야 뭐야 이렇게 또 반발하는데 네. 저는 이게 이제 다 가져가자는 의미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약간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그동안 발목 잡기 또 예결위원장들도 발목 잡기가 있었거든요. 네. 야당이 가능해서 이걸 좀 기싸움으로 좀 풀어내자. 협상력을 좀 키우자. 이런 의미로 근데 이해가 됩니다. 한편으로 국회법을 제가 좀 보니까 네.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이 본회의에서 투표해서 결정합니다. 본회의에서. 상임위원 수만 많으면 전원이 여당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법 규정대로 한다면 지금 법대로만 하자면. 법대로 하는 윤호중 사무총장 말이 맞거든요. 그 부분이 사실 조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거예요.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. 미래통합당 입장에서. 하여튼 뭐 그런 추측이 밀당이 듭니다. 시작이 네, 됩니다. 밀당입니다. 네. 밀당. 예.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.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,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좀 얘기해볼. 지역 감염이 특히 또 이제 이 수도권 감염이 늘어났어요. 오늘 신규 확진자만 79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걱정입니다 이거. 79명인데 또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말이에요. 그런데 이게 79명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아니 일주일 동안 합한 숫자를 발표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한 자릿수의 확진자 숫자를 보이면서 우리 이제 이거 종식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부분데 물론 이제 그렇게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80명대 이상이었던 것이 지난 4월 초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거의 한 81일 만에 80명에 가까운 79명의 숫자가 나왔는데 예. 이 이태원 클럽발 또 확진자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역 감염 우려가 나왔었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해외 유입 걱정만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제는 이게 접촉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, 또 이 확진자가 좀 늘었던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
콜센터죠.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그 마냥 지금 대형 콜센터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조금 주춤해지는가 싶더니 네. 쿠팡발 물류센터입니다. 네.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. 거의 지금 69명, 70명에 가까운 감염자가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. 네. 또 쿠팡 이 부천 물류센터인데 고양 물류센터도 지금 확진자가 그렇죠. 관련됐고요. 예. 근데 그 지금 근무 행태가 봤을 때는 아프면 쉬어라라고 우리가 생활 방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. 아파도 못 쉬어요. 예. 다 나오기도 하고 네. 그 상하차 짐을 옮기고 이런 게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좀 하지 않거나 또 적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좀 컸던 것이 이 감염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아닌가 분석이 되고 네. 부천도 그렇지만 고향도 좀 많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. 네. 이 쿠팡 물류센터가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방역 조금 전에 박변 얘기한 대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업무를 강행했다는 거예요. 24일 날 일요일 날 오전에 확진자가 있다는 걸 통보를 받았으면 안 했어야 되는데요. 오후조를 출근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얘기 안 하고 오후조 다 출근했더니 아니나 달라 다음 날 오후조 중에 한 명이 확진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방역 수칙 어기고 업무 강행한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다. 두 분 저 월루라고 하세요? 월루? 월급 루팡. 월급 루팡. 프랑스 궤도 루팡. 예. 그러니까 대도처럼 그 월급을 루팡처럼 도둑질해 나간다.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태만이하고 하라는 일을 안 하고 PC만 쳐다보고 그죠? 이런 걸 월루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루팡이 쿠팡이 바로 코로나 루팡이 아닐까 그런 생각. 발음도 좀 비슷하고 말이죠. 월루팡.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. 안 되겠죠. 당국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앞서 이제 박지훈 변호사 이야기했던 대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 이제 온라인 쇼핑, 온라인 쪽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또 마켓컬리 이렇게 쿠팡 이렇게 또 로켓 배송 이래가지고 많은 인력들이 이쪽에 와 있다 보니까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하거든요. 심지어는 작업복을 서로 나누어 입는 경우 다른 사람의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해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 쿠팡 물류센터 부천에 폐쇄하고 방역 조치 들어갔고 또 다른 동료 직원들은 진단 검사하고 또 대책을 강조하는데 이걸 완전히 뭐 못하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럴 수만은 없는 거라서 과연 어떻게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또 이 개인 방역 수칙을 강조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.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K 방역 그러면서 모범 방역과에 그 중에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렇게 배달해 주신 분들 아니셨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그분들에 대한 그 업무 상황이 이번에 또 그 안 좋았다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다들 깊이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책임 의식을 가지면서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. 21대 국회 개헌을 위한 여야 간 원구성 협상 중이죠. 역시 난항이 이번에도 예상이 됩니다.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 강공에 나섰고요. 통합당은 그럴 거면 차라리 국회 없애라 이러면서 맞서고 있습니다. 여기서 퀴즈입니다.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몇 개일까요? 뚱커벨 힌트 주세요. 이 숫자 힌트 떠넘기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. 이 숫자 잘못 들으면 욕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. 또 박지훈 변호사. 잘하는 노래를 우리가 이거라 그러잖아요. 잘하는 노래 이거 좀 불러봐요. 그죠? 비는 전 이겁니다. 간만에 저 이승엽 씨 한번. 안녕하십니까. 죄송합니다. 자,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.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렸습니다.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.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.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,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. 두 분 감사합니다. 무거운 녀석들.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